요즘은 드라마 옥시 부인전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조선시대 실제로 있었던 가짜 남편 사건이 모티브가 되었다 합니다. 이 가짜 남편 사건은 워낙 쇼킹한 이야기라 당시 조선 백성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항복의 소설 유연전을 비롯하여 이생송월로 묵제일기 같은 문헌도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옥시 부인전의 모티브가 된 조선시대 실제 사건 가짜 남편 이야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부유한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현감 유예원은 다수의 노비와 땅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그 아들로는 장남 유유가 있었고 차남 유연이 있었습니다. 유유에게는 아름다운 부인 백씨도 있었습니다. 유유와 백씨는 금실도 좋았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큰 소리로 싸워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부부 사이는 완벽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밤일은 빼고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유유는 결혼 후 3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 가문에서 아들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잘못하면 대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보통은 며느리 탓을 하게 마련입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투덜대기도 하지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이유 불문하고 아들을 얻지 못한다면 남편과 시댁 어른들의 가정구박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여느 양반댁 며느리의 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유혜원은 아들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며느리가 아닌 아들에게 있다고 확신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너는 가문을 잇겠다는 것이냐 말겠다는 것이냐? 장자가 되어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느냐? 이렇게 유혜원이 대놓고 아들을 탓하는 것으로 보아 유유는 정말로 밤일이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풀 죽은 자신의 모습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부인의 눈빛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결국 유유는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갑작스런 유유의 실종에 가족은 슬픔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유혜원은 전국 방방곡곡 백방으로 장남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유유가 미쳐서 도주했다고 수군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칭 유유라는 자가 해주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매부 이지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유를 찾았다. 해주에서 역술가 최은규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 한다. 지체하면 또 도망갈 것이니 빨리 와서 데려가라. 형의 소식을 접한 유연은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형님, 도대체 지금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 참, 여긴 어찌 알고 왔느냐?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뭐 됐고 일단 집으로 가십시다. 할 말은 집에 가서 하십시다. 숨어서 조용히 살고 싶었다면 뭐 이렇게 들켜붙으니 어쩔 수 없겠구나. 유유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제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마음껏 나누었습니다. 부인 백씨와도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유는 더 이상 밤일 못하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어찌나 강해져서 돌아왔는지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헤어진 7년의 세월은 사람을 참 많이 변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우리 형이 아닙니다. 형은 몸이 왜소한데 저 사람은 장대합니다. 형의 목소리는 갸날픈데 저 사람은 우렁찹니다. 저 사람은 우리 형을 흉내내는 가짜입니다. 놀랍게도 동생 유연이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유유를 곁에서 모셨던 노비들도 돌아온 사람은 유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인 백씨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최월경 시점과 허벅지의 점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남편입니다. 그럼에도 유연은 끝까지 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연이 말했습니다. 이 일은 최은규가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가짜 형 행세를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 집안을 풍비박살낸 최은규를 처벌해 주십시오. 조사가 시작되자 최은규는 달아나 버렸습니다. 진짜라면 달아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오해를 풀려고 했겠지요. 유연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백씨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남편은 진짜입니다. 아내인 제가 남편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동생 유연은 가짜라고 주장하지 않는가? 그래서 최은규가 도망간 것이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형을 죽이고 재산을 모두 차지하려는 유연의 계략입니다. 백씨의 주장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유가 진짜냐 가짜냐를 논하던 법정이 순식간에 살인 및 가족 재산 분쟁 사건으로 번져버렸습니다. 재판은 시간이 흐를수록 백씨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었습니다. 유연은 재산을 차지하려고 형을 죽인 파렴치 안으로 몰렸습니다.
유연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유연은 능지처사형을 당합니다. 영모 사건도 아닌데 능지처사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었습니다. 능지는 죄인의 뼈와 살을 발라내며 천천히 죽이는 끔찍한 형벌이었지만 조선은 이 형이 너무 잔인하다 하여 능지형의 판결이 나오면 대부분 거열형으로 대체 집행했습니다. 극히 중대한 죄에만 적용되는 처벌로 일반적으로 영모, 국가에 대한 반여, 심각한 반윤리적 범죄 등에 한정되었습니다. 유엔의 경우처럼 가족 간의 다툼과 재산 분쟁으로 인한 처벌이 이토록 가혹했던 사례는 이례적입니다. 그렇다면 유연은 왜 범인이 되었을까요? 백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백씨는 돌아온 유유를 끝까지 남편으로 인정하였고 유연은 가문의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파렴치한으로 몰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진짜로 인정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큰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매일 살을 맞대는 부인이 남편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백씨의 증언은 재판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했고 유연은 형을 죽인 악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 사건은 도덕적 문제로도 비화되었습니다. 백씨의 주장으로 유연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형을 죽였다는 윤리적 비난을 받았고 유교를 목숨처럼 여기는 조선 사회에서 이러한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유연은 능지처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워낙 막장 드라마 같은 쇼킹한 이야기라 백성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도 이 사건을 관심 있게 다루어 실록에도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야 할 점, 백씨의 주장에 의한다면 돌아온 유유가 유연에 의해 살해되었고 백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유연은 능지처사되었습니다. 유예원의 아들이 모두 죽었으니 재산을 받을 사람은 오직 백씨만이 남았습니다. 흔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지목할 때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이 사건으로 누가 가장 이익을 취하는가?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백씨가 꾸민 일. 정말로 그렇다면 현대의 막장 드라마도 두 손 두 발 다들 소름 끼치는 스토리입니다. 어쨌든 이 가짜 남편 사건은 동생 유연이 범인이 되어 처형되었고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사람들도 세월이 흐르자 이 사건을 점점 잊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찬 윤선각이 경석에서 아뢰기를 친한 경호년 신민년간에 장인을 따라 순안현에 갔을 때 천유용이라는 자가 미친 채 하면서 여러 곳에 출입하며 남의 자제를 훈도하고 있었는데 그 행동 거지로 보아 미친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 후 신이 경상도를 왕래하면서 유유의 옛 친구들에게 유유의 모습을 물어보니 천유용이란 자와 너무도 같았습니다. 이로써 볼 때 유유가 지금까지 생존해 있을 듯하므로 유연의 죽음을 매우 원통하고 억울한 듯합니다. 유유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연은 형을 죽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처형된 것입니다. 이로써 도망간 최홍규는 유유 행세를 한 가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선조는 즉시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실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상이 헌부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규명하게 하였다. 헌부가 즉시 평안도에 이문하여 천유용이란 자를 체포해다가 공초를 받았는데 과연 유유라고 자복하였다. 그의 4대의 계보와 집안의 세세한 일까지도 일일이 다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유유인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었는데 갑전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하였다. 그렇게 진실이 밝혀지자 최홍규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최홍규는 끌려가는 도중에 목을 찔러 자살했습니다. 이에 그의 첩 춘수를 추궁하게 되었고 그녀는 실토했습니다. 그 가짜 남편 사건은 최홍규와 이지가 꾸며 벌인 일이었습니다. 왜 최홍규가 유유 행세를 한 것이냐? 유씨 가문의 재산을 노렸기 때문입니다. 이지는 곤장을 맞아 죽고 춘수는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짜 남편을 진짜라고 주장했던 백씨는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신이만 물러나옵니다.